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2일 오후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 선물을 먼저 보고 간다면 일단 여전히 은봉이고, 그리고 조금 라인을 계속 지켜주죠. 이 라인 조금 지지하는 흐름 계속 보자고 했는데 지금 좀 지지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다음 주 중 지지해주면서 한번 또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차트 좋죠. 오늘 지수 좀 빠졌지만 당연히 좀 빠져야 되겠죠. 왜? 이때부터 쉴 틈 없이 올랐잖아요. 쉴 틈 없이. 13일, 4, 5, 6, 7, 8 거의 2주가량 쉴 틈 없이 상승을 했으니까 얘네도 좀 쉬어야죠. 그냥 조금 하락하는 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세를 안 깨뜨리고 지금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미국의 실적 호조 발표로 이제 실적을 예상치 상회로 계속 발표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계속 지수가 우상향되고 있는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800 달리고 빠졌죠. 딱 800 찍고 빠졌는데, 좀 이 라인 좀 지지해주면 다시 800 뚫으면서 이 820 라인까지도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더 강하게 나온다면, 실적이 계속 강하게 발표가 된다면 866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차트들이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알겠죠? 현금 이제 또 많으신 분들은 이 라인 지지해주면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한번 베팅을 할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나중에 왜 베팅을 할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며, 첫째, 악재가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금리 인상 0.75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크게 그 이후에는 뭐 나올 게 없습니다. 뭐 인플레도 지금 유가가 하락해서 CPI 나중에 발표한다 하더라도 예상치보다 당연히 상회하겠죠. 7월 달에 발표를 했죠. 7월보다 당연히 예상치를 하회하겠죠. 그 말은 7월이 피크아웃이었다는 거고, 이 주가도 피크아웃이란 걸 감안을 해서 지금 점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실적이 좀 국장 실적까지 좀 받쳐준다면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여기서 환율까지 잡혀주면 베스트지만 그건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냥 1300원대만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감사한 그런 환율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런 라인 좀 지지해주는 흐름 보이면, 근데 이건 코스피는 좀 2400까지 좀 뚫고 봐야 이건 좀 보이겠네요. 추세가 근데 확실히 좋은 거는 코스닥이 더 좋습니다. 지금은 얘가 확실히 추세가 더 좋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걸 확실히 좀 뚫고 봐야. 지금 이 저항에 또 막혔죠. 이 저항에 또 막혔는데 오늘 이걸 못 뚫고 막혔는데, 이 라인 지지해주면 충분히 이 라인 뚫으면서 2500까지도 한번 도전하러 가지 않을까. 강하다면 한 이 정도 라인, 2580 라인까지도 충분히 갈 만한 차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거 상승을 하면 제가 뭘 하라고 했죠? 현금 없으신 분들은 분할 손절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분할 손절. 손절은 하락장 때 하는 게 아니라 상승장 때 하는 겁니다. 상승장 때. 그때 욕심 부리면 또 이때 또 멘탈 못 견뎌요. 이때 또 멘탈 나가서 못 견뎌요. 지수는 또 빠질 거예요. 빠질 거지만 어디까지 오르고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걸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수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추세가 좋으니까 긍정적인 흐름이고, 미장도 계속 추세가 좋죠. 미장도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다 좋은 지금 시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쉬운 게 테마가 조금 호재성이 안 나오면서 테마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도 크게 테마가 형성이 된 게 없죠. 일단은 방산 쪽 K9 현대로템 쪽에서 K9을 이제 100대인가 수천 최소 13조 원의 수익을 매출을 낸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가 이제 현대로템,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랑 뭐였죠? 그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평화패밀리, 이렇게 이제 K9 관련주로 얘네가 상한가 시세를 받았지만, 얘네를 보면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이
만약에 엄청 큰 재료라면 저도 이쪽을 좀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엄청 큰 재료라면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을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90억 홀딩스 같은 경우는 90억이 터졌고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270억밖에 안 터졌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그나마 현대로템 쪽에서 지금 7천억이 터져서 이건 좀 괜찮은데 그나마 볼만한 건 현대로템이지 않을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런 이런 거 저항 뚫었을 때 충분히 이런 것도 들어갈 만 했겠죠. 이런 박스권들 뚫었으니까 이런 박스권들 뚫었으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어떤 타점인 것 같고 내일 이거 월요일까지 조금 지속성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7천억이 들어온 이상 여기서 바로 죽일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또 좀 이런 거 이런 저항들 25,000원 25,800 이런 저항들 좀 뚫어주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때가 매물대가 좀 많아가지고 이때 27,000원 이때 매물대가 좀 많아서 이때부터가 이때까지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32,000원까지 이때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이걸 이번 재료로 뚫어줄지가 좀 의문이긴 한데 그래서 좀 수급이 지금 괜찮게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일단 조금 들어왔는데 여기서 뭐 단타 치고 나갈지 내일 월요일날 단타 치고 나갈지 모르겠다만 이런 라인들 좀 지켜주면 한 방 더 쏴주지 않을까. 23,500원 라인들 좀 지켜주면 한 방 더 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거 제외하고도 상한가 갔던 게 이제 평화 패밀리인데 얘네도 일단 뭐 거래대금 안 터진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런 거 저항 다 뚫었죠. 이런 거 뭐 저항 뚫었으니까 봐야 되겠죠. 일단 근데 원래 1차 매수가 100만 원이라면 얘네는 한 50만 원, 30만 원이 났죠. 왜 그러냐면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졌어요. 그 재료의 크기에 비해 저 대장주가 지금 얘네인데 시세 대장주 얘네 거래대금은 현대로템이 엄청 많이 터졌죠. 그거에 비하면 얘네가 조금 안 터지지 않았나 그걸 많이 안 터지지 않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안 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얘네가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것도 월요일부터 좀 추적해봐야 될 것 같고 뚫어준다 하더라도 좀 이런 거 뚫어줄 때는 짧게 한번 먹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뭐 장투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뚫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이제 모아텍 같은 경우도 좋았죠. 이런 것도 저희가 오전에 공부를 했던 종목이죠. 이런 라인들 지지를 해주면 이건 충분히 좋은 차트다. 이런 요즘 같은 시장 얘네가 대장이죠. 무상증자 얘네가 대장이니까 이런 애들 충분히 타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애들 지지를 잘해줬죠. 21일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밑꼬리 달고 그냥 바로 쭉 올려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올려버렸죠. 다이렉트로 올리면서 다시 또 이 라인 지지 만들어주면서 또 슈팅이 꾸준히 나왔는데 장막판까지 이런 애들이 끼가 좋습니다. 이런 애들이 끼가 좋은 애들 잡아야 돼. 끼가 좋은 애들 단타를 잘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미리 많이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도 저희가 뭐 오전에 미리 공부했던 종목들이니까 충분히 아무 때 이럴 때만 안 샀으면 무조건 수익이었겠죠. 이럴 때만 안 샀으면 이때 잘못 샀으면 여기서 손절했을 것 같고 이때 장 초반에 이때 잡거나 아니면 이때 잡았으면 무조건 수익이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무조건 수익이고 이런 거 1분봉 보더라도 좀 여기서 또 지지하는 흐름들이 보이죠. 이런 라인들 조금 지지해주는 흐름이 보이면서 이런 라인들 지지해주는 흐름이 보이죠. 이런 것도 충분히 타점이 계속 나오지 않았나. 이 모아텍 오늘 모아텍만 계속 패스도 이건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텍도 저 일단 뭐 저희가 공부했던 보람이 있죠. 이거는 오전에 이게 차트 계속 좋다고 봐야 된다고 차트 자리 안 깨지고 지켜줬으니까 계속 봐야 되겠죠. 승리 같은 경우도 얘도 재료가 지금 무상증자 기대감이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재료인데 이것도 오늘 거래대금 780억이 터졌네요. 780억 780이 터졌는데 그래서 좀 차트는 괜찮지 않나. 지금 밑바닥에서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추세를 완전히 돌려줬고 오늘 거래량 좀 많이 들어왔죠. 역대급 거래량 한번 들어왔네요. 역대급은 아니고 그래도 이때
약 1년 반 전에 2월에는 거의 역대급 거래량 들어왔는데 이런 애들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뭐 좀 이런 거 좀 이런 라인들 조금 뚫어준다면 이런 라인들 18,000 라인 좀 뚫어준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계속 이런 데서 저항이 막히는 부분이 보이죠. 이런데 이런 저항들에서 계속 막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거 뚫고 이 18,800원까지 조금 강하게 뚫어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이 18,000원 라인 대가 조금 악성 매물대가 많네요. 이 18,000원 이 라인 대가 악성 매물대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좀 뚫어주는지 아니면 빠지더라도 이때 계속 저항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빠지더라도 이제 한 이 정도 라인까지 이 15,000원까지만 좀 빠져주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도 18,000원 한 이 정도 조금 러프하게 되면 15,600원 15,600원 저라면 한 이 정도까지 빠질 때 한번 건드려 보겠네요. 이때까지 건드리고 계속 이런 저항 때 팔겠죠. 계속 이때 막히는 게 보이시죠? 이때 못 뚫죠. 눌렸다가 뚫어야 되는데 그 템포에 그 힘을 못 받고 뚫지 못하고 다시 빠졌다가 또 도전하러 갔다가 빠지고 또 도전 세 번째 도전했는데 빠진다는 것은 한번 또 크게 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이 정도라니까 한번 보면 좀 지지해준 흐름 보이면 받아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들고 크게 재료가 없어요. 이제 재료가 크게 뭐 개별주들로 다 튀니까 이런 우리 산업도 이게 그걸로 튀었나요? 그 리비안으로 튀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애들도 보시면 충분히 지지를 잘해주고 있는 흐름이 보이죠. 이런 것도 이런 라인들 충분히 여기서 저항 맞고 이때도 지지해주면서 슈팅 나오고 이때 지지해준 흐름 보이면 이런 것도 충분히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 라인만 지지해주면 이 라인 의미 있는 자리죠. 이 5,500 이 라인이 의미 있는 자리니까 이 라인만 지지해주면 다시 이 전고점 한번 도전하러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다고 바로 다이렉트로 저쪽을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 분할 매도를 계속 해야 되겠죠. 이런 라인들에. 분할 매도를 하면서 저항 부분에서 그렇게 매물대를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얘네도 좀 계속 봐야 되겠네요. 월요일 날. 그래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한 방씩 조금 터져주니까 테마가 지금 많이 형성이 안 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늘도 기껏 해봤자 K9 테마랑 이제 리비안 테마 정도만 형성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테마만 형성이 되면 저희는 먹을 게 많습니다. 얘네에서 먹으면 돼요. 얘네에서 파면 물릴 걱정이 없겠죠. 왜? 손절 라인이 당연히 명확히 있으니까 물릴 걱정이 없어요. 손실했으면 손실했지 물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린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린다는 게 물리면 안 좋아요. 이게 계좌 계속 물리면 결국에는 답이 없어지는 계좌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절을 하고 손절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면 소액으로라도 계속 손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의미 없는 손절이 아니라 의미 있는 손절이죠. 아무 때나 손절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손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손절 많이 하는 거랑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걸로 인한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손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원했던 라인에서 지지를 해줘야 슈팅이 나오는 건데 각자가 원했던 라인이겠죠 이거는. 근데 여기서 뚫려요.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뚫리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차트도 보시면 이런 라인들 지지 계속 강하게 해주죠.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을 지지해줬어. 네 번은 이때도 마지막 5번까지도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이때 뚫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수익이 나왔겠죠. 존버 했으면 나왔겠죠. 이건 근데 베스트인 상황이죠. 이때가 2022년 1월, 이때가 2022년 4월, 3개월 존버 했으면 충분히 운 좋았으면 탈출을 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때 탈출을 못하고 계속 있든다? 악으로 보면 이까지로 빠졌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40%, 6월까지. 이 40%, 이때 2월부터 4개월 동안에 기회비용이 다 날아간 거예요. 다 날아간 거. 결국에는 이렇게 시세 받아줬겠죠. 존버해서. 결국에는 좋겠죠. 하지만 이 6개월 동안의 실력이
많이 침체가 된 거죠. 결국에 보면 발전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이런 종목들을 계속 물려놓으면 왜 예수금이 없으니까 물리면 또 주식도 하기 싫죠. 그럼 점점 실력이 침체가 되고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일단 들이박아야 알죠. 들이박아야. 주식 일단 매수를 해봐야 뭘 손절하든 수익을 내든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건 맨날 이 우리산업 홀딩스만 오늘 급등하네. 근데 또 윗꼬리 빠져. 하다가 하다가 이제 오늘 뭐 탈출했겠죠.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꼭 이런 주식만 또 있는 게 아니죠. 뭐 저 사료 쪽에 물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료주들 보세요. 사료주들 이런 라인들 뚫리니까 어디까지 봐. 이젠 이런 거는 또 이까지 또 내려온 확인해야 돼요. 4,300원까지 30%더 빠져줘야 돼요. 이런 것도 30%더 빠져줘야 타점이 나오는 거지. 이때나 이럴 때 손절 못한 사람들, 이때 이 라인 때 손절 못한 사람들은 이미 멘탈이 나간 거예요. 멘탈이 나가. 계속 그냥 맨날 이 고려산업만 보고 있겠죠. 물린 종목들만. 심지어 얘는 인버스야, 인버스. 이번 물린 사람들은 아마도 그 생각만 할 거예요. 그냥 전쟁 좀 제대로 터져가지고 이 사료주들 좀 떡상을 하거나 이제 이런 행복 회로밖에 못 돌리는데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죠. 왜냐? 재료가 더 이상 여기서 나올 게 없어요. 이 정도 시세 받았으면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지금 사료주를 한 6개월 정도 2022년 상반기 때는 사료주가 주도를 했죠. 그만큼 강하게 이미 선반영은 다 받았다는 거고 이제 뭐 크게 볼 게 없어요. 이 사료주 쪽은 볼 게 없고 이러니까 손절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뭐 이 얘기 어쩌다가 그렇게 샜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린 거를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물리더라도 재료가 있는 곳에 물리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그러한 종목들이 하나씩 늘어나면 시드가 다 잠겨 있다는 거예요. 잠겨 있다는 거. 이 시드가 잠겨 있으면 멘탈이 좋으신 분들은 신경 안 쓰고 이제 또 다른 소액으로라도 공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죠. 이런 분들이 많죠. 여기 다 물려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여기 시드가 다 물려있으니까 이 10만원으로 수익 내봤자 얼마 내겠어요. 기껏 해봤자 잘 내봤자 2만원 만원일 건데 10만원이라고 치고 근데 얘네는 1%만 이 시드로는 1%만 0. 몇 프로만 1%만 먹어도 10만원 10만원 그러니까 성에 안 차죠. 내가 만원 하려고 만원 벌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가. 아무리 미래성을 본다 하더라도 일단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야 일단 재미가 붙겠죠. 재미가 결국 그러려면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좀 무시하더라도 이 물린 시드를 조금 방치하더라도 이 소액으로라도 이 자그마한 동그라미가 이 정도 크기까지 점점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키우려면 실력이 있어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 있어야 이렇게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런 한 종목에 물린 시드만큼의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그때 이 다른 종목들을 다 손절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 작은 동그라미에서 이 큰 동그라미까지 나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거든. 성장을 시킬 수 있다고 내 계좌를. 그런 사람이라면 손절 다 해도 이건 좋죠. 왜? 기회비용을 살리는 거니까. 비싼 수업료 냈다 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죠. 앞으로. 이거 1년, 2년 주식 망했다고 평생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 2년 동안 했던 행동들을 안 하면 고치면 앞으로의 주식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 어떻게 나다 또 이렇게 잔소리가 됐는지 모르겠다만 손절을 일단 손절을 확실히 하셔야 확실히 하시고 재료가 있는 애들이면 이거 조금 한번 추매해서 탈출할 수 있어요. 재료가 좀 있는 애들이면 이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재료의 판단력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재료의 판단력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만약 그게 조금 떨어진다 지금 능력이 떨어진다 한다면 그런 능력을 기름과 동시에 손절도 명확히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손절하다 보면 재료의 크기가 눈에 보이는 거고 나중에 개미털이나 이런 것도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충분히 물리면 뭐 이걸 진짜 돌려서 나갈지 이렇게 추매해가지고 슈팅 나올 때 아니면 본전 구간 나올 때 나갈지 재료가 빵빵한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 존버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존버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종목 특히 인버스는
존버를 하면 안 돼. 인버스는 이러한 인버스 종목들은 사료 저런 빅텍 이런 방산주들 모남 이런 지속성 없는 재료들 있잖아. 얘네들한테는 존버를 하면 안 돼요. 얘네들한테는 2차전지 쪽은 존버가 충분히 가능하죠. 2차전지 쪽은 그런 데는 미래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폐배터리 이런 애들은 미래 가능성이 너무 커요. 이제 시작하는 테마들이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예요. 걔네는 그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물려있는 회사가 얼마나 큰 빛을 발휘할지는 모르겠다만 이 성장 가능한 섹터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재료들이죠. 그런 거를 미래 재료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시고 존버를 해야 되고 일단 존버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후쿠시마 방산이 후쿠시마에서 그 물을 배출해낸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수산 쪽이 원전 물인가요? 일단 그 이슈로 지금 수산 쪽이 시세를 받았는데 얘네는 딱 조금 지켜보죠. 얘네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 수산 쪽은 조금 뭐 어떻게 흘러가 주는지 그게 좀 재료가 좀 더 붙어야 되겠죠.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재료가 안 붙어주면 여기서 또 죽을 애들이고 근데 잘 눌려줬네요. 이런 것도 잘 눌려줬네요. 이런 것도 좀 봤어야 됐는데 아쉽네요. 이런 것도 잘 눌려줬고 이때 지지 좀 잘 나오면서 잘 눌려줬는데 그냥 좀 어떻게 되는지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크게 이제는 뭐 볼 게 없을 거네. 이 바이오니아도 안 한다고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사실 묵은 이슈 떴죠. 그리고 또 이 라인 지지해주면 슈팅 나왔는데 이게 또 2,800억 터졌네요. 이게 얘는 조금 이거 뚫을 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뚫을 때 이런 애들은 이거 뚫을 때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좀 이 라인 확실히 이 46,000 라인 좀 뚫을 때 보는 게 낫겠네요. 이 45,000원, 46,000 라인을 이때를 좀 확실히 뚫어줄 때 들어가는 게 나아. 그 전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여기서 밑꼬리는 달아줬는데 근데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런 것 근데 일단 이 라인 나 깨지면 한번 또 이쪽 이 4만원 라인은 도전하러 갈 것 같긴 한데 얘네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개별주가 지금 튀는 시장이니까 이런 개별주 위주로 계속 봐야 됩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바이오는 믿으면 안 된다. 머릿속에 박아 넣으자. 바이오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수익 주면 욕심 안 부리고 먹고 나와야지. 바이오는 잘 터지면 상한가고 뭐 하나 삐끗하는 순간 잘 터져야 상한가예요. 뭐 하나 삐끗하는 순간 하한가예요. 그건 하한가. 일동 때 느껴보셨죠? 일동 같은 경우도 오늘 이런 것도 좀 많이 빠졌으면 좋은데 저도 일동을 좀 매매를 했었거든요. 장 초반에 음봉 시작 안 하길래 그 이슈에서 한번 슈팅 나올라나 해서 이때 들어갔는데 그냥 슈팅이 좀 더 갈 줄 알았죠. 그냥 전 이때쯤 팔았어요. 이때 좀 더 갈 줄 알았는데 세력이 화끈해서 한 4만원, 4만 1천원 이때까지 조금 더 돌파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안 올라갔죠. 이 일봉을 조금 봤어야 되는데 너무 뭔가 이상한 행복 회로에 쌓여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이상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저항들 맞고 빠졌죠. 오늘도 이런 저항 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네요. 이런 것도 저희가 공부했던 대로 이게 뭐 음봉으로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 이슈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큰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러한 끼 때문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한 5, 6% 시세를 받았고 지금 또 밑바닥 여기서 37,000원이 또 지지해 주는데 이 라인 좀 지지해 주는지 이제 좀 일봉을 좀 봐야 되겠죠. 좀 지지해 주는 흐름 보이면 또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얘네는 치료제가 실패한 게 아니고 연기가 된 거죠. 연기가 됐다라는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고 단기 그냥 악재 선반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일동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미들 안 보죠 지금. 그러면 더 좋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개미들이 안 보면 이건 재료는 확실히 좋다. 일동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 라인까지 좀 24,000원까지만 좀 더 빠져주면 좋은데 일단 여기서 좀 지지해주는 흐름 나왔는데 이까지 좀 확실히 좀 빠져주면 좋지 않을까. 이 마이너스 11% 정도만 더 한 9%, 10%, 9%만 좀 더 빠져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이제 루닛 같은 경우도 이것도 기가 막혔죠 오늘. 이것도
기가 막혔는데 저희가 원했던 라인까지 딱 38,300원 라인 딱 이때까지 딱 빠져줬죠. 저희가 원했던 라인, 오전에 봤던 라인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 빠져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 라인 지지해주는 흐름이 보였죠. 저희가 이 라인까지 빠져주면 받을만 하다. 빠져줬고 지지해줬네? 이러면 비벼볼만 하다는 거죠. 크게 나왔죠. 이런 거 시세 크게. 당연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매물대가 없잖아요. 매물대가. 위에 하늘길 열린 거예요. 하늘길. 지금도 하늘길 열렸죠. 하늘길 열렸어요. 하늘길이. 그러면 그냥 세력들이 돈을 쓰는 만큼 개인들이 호가창 사는 만큼 주가가 올린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수익을 크게 먹는 거지. 이런 것도 지지 잘해주니까 이런 것도 오늘은 너무 오전에 공부했던 종목들 위주로 잘 튀어줘가지고 저는 지수가 빠지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뭐 일단 일단 조금 음봉에서 보합권으로 끝나긴 했는데 이런 애들만 좀 잘 봐도 돈 버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봤던 게 이제 이 자이언트 쪽을 좀 봤는데, 자 이게 여기서 좀 여기서 좀 26,000원 좀 비벼주다가 근데 여기서 좀 흐름이 계속 끊기더라고요. 이런 데서 26,000원 이 라인에서 좀 지지해주는 흐름 보여서 한번 들어갔는데 이때 슈팅이 한번 나왔죠. 이때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이때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냐? 뭔가 이게 지금 밑바닥 어제 거래량이 800이 되는데 한 번 더 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안 팔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쭉쭉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밀리자마자 그냥 손절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잡으려고 지금 또 보고 있는데 얘네도 지금 좀 다시 좀 어디까지 빠져주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 얘는 지금 오늘 음봉으로 끝나가지고 밑꼬리도 안 달려서 어디까지 좀 빠져주는데 한 25,000 초반까지 좀 빠져주면 한번 또 좀 다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 메타버스 쪽은 이 추세를 좀 돌려줄 줄 알았는데 지금 예상대로 안 되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저희가 원했던 자리들이 안 나오니까 그럼 손절하고 다시 봐야 되겠죠. 왜? 그래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1%, 2% 손절 무서워하지 말고 그걸 무서워하게 되면 나중에는 몇십 프로 손절합니다. 얘네의 특징 보이시죠?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그게 쭉쭉 빠져요. 한번 빠질 때 쭉쭉 빠져요. 쭉쭉. 이런 애들 특징이 쭉쭉 빠져요. 이런 거 만약에 이때 만약에 물렸다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도 그런 거 생각하시면 그냥 1%일 때 손절하고 다른 데서 돈 번다는 마인드가 더 좋겠죠. 그거랑 이제 저희가 오전에 또 봤던 게 2차전지죠. 2차전지 장 초반에 강했다가 윗꼬리가 알고 빠졌는데 저는 이제 나노신 소재 장 초반에 조금 매매하다가 이제 LNF 이제 이거 두 개가 1% 정도밖에 안 먹고 나왔는데 생각 예상으로 이제 좀 치고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치고 나가지가 않고 근데 오늘 예상요 TCCT 얘도 원통형 배터리죠. 제가 얘를 깜빡했는데 얘도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얘가 오늘 또 2차전지 쪽 주도해가지고 시원하게 슈팅 나와줬는데 이런 애들 보면 차트가 좋죠. 이런 애들 보면 이런 거 지금 또 전 막혔는데 또 뚫어주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내일부터 이런 애들 수급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수급 좋죠. 수급도 좋고 얘네는 또 그냥 얘네는 이제 하늘길 열린 거예요. 하늘길 저거 뚫어주면 이런 14,000원 확실히 뚫어주면 하늘길 열린 거예요. 재료까지 붙어주면 이런 것도 하늘길 열렸으니까 이런 것도 계속 보셔야 되겠죠. 또 옛날에 5,000원에 사가지고 이것도 만원에 팔았던 종목인데 더 가는 애였네. 더 가는 애. 5,000원에 사서 만원대 이때 팔았죠. 저는 이때 5,000원에 사서 만원에 팔았는데 이게 좀 아쉬운 종목이지만 지금 또 먹을 자리가 슬슬 나올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도 이제 뭐 청담 같은 애들도 좀 지지해주는 흐름 보이는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전에 강하게 봤던 애들 리비안 애들 있죠. 리비안 왜 대원화성 매매하신 분들이 있던데 왜 이제 이 종목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지 느끼셨겠죠. 그런 분들 매매하셨던 분들은 부담이 안 됐겠죠. 왜? 이미 이런 시세 받을 때 오전에 이미 다 분석을 끝냈거든요. 오전에 시세 받을 때 얘는 20% 이상 크게 시세 받는 게 특징이다. 크게 받는 게 특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재료 붙을 때마다 크게 받는 게. 오늘 재료 붙었죠. 미국
우체국 택배 그 트럭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가 라인 때 잡으신 분들은 뭐 시장가에 잡던가 이런 눌림목 때 잡으신 분들은 한번 충분히 욕심이 날 자리란 거. 이것도 또 윗골이잖아요. 윗골이.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시세를 크게 받는다는 거를. 이런 것까지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겠죠. 이런 라인까지 3,600원 라인까지. 오늘도 상한가까지 찍고 나왔죠. 이런 거. 그러니까 크게 이런 재료의 특성을 알고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거랑 천지 차이죠. 이거 하나만 알아도 충분히 한번 베팅을 할 만한 구간, 베팅이 아니라 도전을 해볼 만한 구간이죠. 원래라면 이제 어떤 도전이냐? 원래라면 이때 매집을 했다면 이때쯤 팔아야 되겠죠. 이때 어디고? 3,630원. 한 3,500원 뚫으면 이 3,600원 때부터는 팔아야 되겠죠. 이때부터는. 전액 이자를 해야 되겠죠. 이때 지지 못해준 흐름이니까 이때 바로 윗꼬리가 달렸죠. 차트 보시면 3,630원. 이때 뚫어주다가 결국엔 못 뚫었어요. 이때 못 뚫었어요. 그냥 이때 무조건 매도였는데 이때 매도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긴 분할 매도가 됐다는 거죠. 원래 이때 100% 매도였다면 이때 50 왜 50으로 매도를 하냐? 얘네 특징이 한 번에 시세 발 때마다 크게 받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이 대원화성이 차트가 더 괜찮다고. 근데 얘가 대장을 해버렸네요. 아쉽네요. 이런 종목도 이런 종목 미리 좀 봤으면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고, 에코케 같은 경우도 오늘 음봉 달렸는데 얘도 한 13% 이상 시세가 나왔네요. 얘도 뭐 시가 5% 떠졌는데 5%로 시작한다면 대충 이 저항 이 라인 부분이겠죠. 이 저항 부분이겠죠. 저항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는 건데 이러면 충분히 비빌만 하지 않았나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왜 이 저항 라인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지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충분히 이런 음봉 때 한번 충분히 비벼볼 만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부했던 종목들 위주로 다 튀어줘가지고 다 괜찮았고, 이제 유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추세 한번 나와주나 했는데 아쉽게 또 음봉을 달렸네. 그래서 좀 추세를 계속 바꿔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대한각도 좀 이런 라인들 지켜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못 지켜줘서 아쉬운 종목들이고, 이제 대노창투가 시외에서도 많이 올랐죠. 시외도 3% 이상 올랐는데 이런 것도 지지해주면 이런 애도 가는 놈들이죠. 가는 놈들. 이런 애들도 가는 놈들. 5천원까지도 열려있겠죠. 이제 시외에서 보자. 3.6% 3.6% 6% 이때 그럼 이거 충분히 5천원 또 도전하러 가겠죠. 월요일날 5천원까지 한번 도전하러 가겠죠. 뭐 도전하고 죽던가 이런 매물대 못 들으면 죽겠죠. 왜 이런 자리들, 왜 이런 차트들이 좋은지 이제 슬슬 아셔야 돼요. 이런 차트들이 왜 좋은지. 예전 같으면 이때쯤 보면 안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때쯤 보면 이때쯤 보면 안 보는 사람, 이때까지만 해도 안 보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왜? 이미 상한가 받아서 무섭거든. 어디를 손절 라인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접근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차트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력이 들어왔고 세력이 안 나갔고 세력이랑 물려도 같이 물렸기 때문에, 그럼 얘네가 탈출할 때 저도 나가면 돼. 얘네가 나갈 때 나도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세력이 올리는 거죠. 세력이 개인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럼 얘네가 계속 있다는 것은 주가를 더 올린다는 그런 흐름이 더 크겠죠. 이런 애들도 차트가 좋으니까 월요일에 또 5천원 좀 뚫어주는지, 5천원 좀 강하게 뚫어주면, 이 라인 좀 뚫어주면 5천원 좀 뚫어주면 5,400원 좀 뚫어주는지도 봐야 되겠네요. 이것까지 뚫어준다면 좀 얘도 크게 가지 않을까. 지금 거의 매물대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매물대 다 잡아먹고 있는데 이쪽 매물대만 조금 확실히 뚫어준다면, 이슈가 좀 붙어야 되겠죠. 이 매물대를 뚫어주려면 이슈가 좀 붙어야 될 것 같고, 이거 매물대만 좀 뚫어주면 좀 크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뭐 이런 폐배터리 쪽도 계속
우상향이죠. 이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왜 심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겠죠. 분석을 해보고 타점을 잡아보자. 각자 한번 타점을 계속 잡아보셔야 돼요. 결국엔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자체가 지금 차트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또 계속 보셔야 되고, 이제 이 미코 쪽이 오늘 좀 시세 받나 했더니 이것도 애매하게 안 받았네요. 계속 1라인 때 막히죠. 1라인 때 막히는 거 보니까 월요일날 뭐 발표에 따라 발표하는 거 보고 월요일날 주가 보고 조금 슈팅 한번 나와주는지 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미코 쪽은 이 두창 쪽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오늘 그냥 다 정리하고 다시 새로 잡는 게 낫습니다. 새로 잡는 게 낫고, 나노 CMS 같은 경우도 이제 괜찮죠. 이런 거 계속 저점 높여가고 이런 거 좀 뚫어주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전체적으로 저는 지수랑 상관없이 괜찮았다 생각하고, 오늘 좀 공부했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튀어줘서 다행이었던 것 같네요. 공부했던 보람들이 있는 것 같고, 오늘 금요일 이제 시장 마무리 다들 잘 하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주말들 이제 소중하신 가족분들이랑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이제 월요일 또 다음 주 힘차게 시작할 다음 주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식 하시느라 생활하시느라 일상생활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